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 아침 촌철님들의 인사를 보면 우리 촌철님들의 일상에 시선집중이 얼마나 스며들었나 알 수 있는 인사들이 많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네. 아이비님, 시국은 불안하나 강원도로 가족여행 왔어요. 근데 마음이 안 편해서 시선집중 중입니다. 마음 편하게 잡수시고 그냥 푹 쉬다 오세요. 하지만 여행을 가서도 시선집중을 들어야 안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네. 그리고 김희룡님, 겨울에 출근하는 게 제일 싫습니다. 하지만 차 예열하는 동안 시선집중 듣는 재미는 있어요. 차 예열할 때는 시선집중. 겨울에 딱 차 타면 엄청 춥죠. 핸들 잡으면 막 손이 얼 것 같고. 요즘 이렇게 시동을 켜놓고 좀 타셔도 되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겨울에 1010님. 옛날에 고물 참을 때 히터 나오는데도 한참 걸리고 이럴 때가 있었죠. 네. 예. 1010님. 네. 20여 년간 근무한 회사의 마지막 출근길을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출근길을 함께한 시선집중에 격려와 응원을 받고 싶습니다. 이제는 사업가로서 인생 후반전의 첫걸음도 늘 시선집중과 함께하겠습니다. 오, 사업가로 변신하시는 겁니까?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기원하겠습니다. 네, 20년 동안 한 회사를 쭉 근무하셨다니 정말 그것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럼요. 일단 거기에 박수를 먼저 보내드리고 네, 시선집중과 늘 함께해 주셨다니 더 감사하고 앞으로 새 인생도 시선집중과 함께 쭉쭉쭉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박 기원. 네. 네, 이렇게 아침 인사 훈훈하게 전해드렸는데 문봉철 님이 제이비 올해 사자성어를 제이비만의 언어로 말해주세요. 하루 생각 후 내일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갑자기 하니까 제가 이렇게 순발력 없음이 티가 나버렸네. 네, 늘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사자성어에 좀 약해가지고. 네, 문봉철님 좀만 기다리세요. 내일 말씀해 주신답니다. 네, 사자성어는 모르는데 우리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뭔데요? 열받는다.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예. 열받는다. 알겠습니다. 네. 요걸로는 답이 안 되실 것 같아서 내일 저희가 토요일이지만 저희 토닥토담이 있는 날이잖아요. 거기서 올해의 사자성어 제이비만의 언어로 하나 얘기해 주실 겁니다. 네. 레데어님이 내일 토요일인데요 하셨는데 네, 토요일이지만 저희는 토닥토담이 있잖아요. 기대해 주시고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어제 국회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투표가 있었습니다. 투표 불참 당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 4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조경태, 김상욱, 김혜지, 한지아 4명의 의원인데요. 자,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참여를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죠. 먼저 조경태 의원의 말입니다. 저는 비상계엄에 반대한 의원이라면 내란에 옹호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면 또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당연히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 표결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저는 극히 상식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상욱 의원의 말입니다. 탄핵 과정을 불안정하게 두고 탄핵 과정이 순탄하게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반민주적이고 국가 이익에 너무나 반하는 일인 것이고. 네, 국민과 국가를 강조를 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가, 국민, 요거를 보란 말씀이신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2항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명의 의원은 이 헌법 조항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확장해서 인식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당론과 의원 개인의 소신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상황을 목격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파열음이 났던 경우가 여러 건 있었거든요. 이 문제를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죠. 간단히 말해서 당론에 따르지 않고 소신 투표를 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준 것이 바로 조금 전에 헌법 제46조 2항에 있다는 겁니다. 그 소신이 개인적 고집 차원이 아니라 국가 이익에 대한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면 누가 뭘 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개별 헌법기관의 헌법적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재확인해 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투표 불참 당론을 이끈 원내지도부는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랬다면서요. 지역 가면 욕도 먹겠지만 각오하고 얼굴을 두껍게 다녀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면서요. 뉴스 많이 탔었죠. 네. 얼굴 두껍게가 뭘 뜻하는지는 굳이 여기서 풀이 안 해도 대충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조금 전에 지적한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다만 무시할 뿐이다. 무시할 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물프레님이 4명 빼고 소신이 있기는 있나요? 라고 물어주셨고 정유철님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의원님들 정말 12월 3일 이후로 폭망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현님은 개혁정치, 청년정치 외치던 분들은 어디 가셨나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헌법에는 국가 이익에 우선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는 게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 삼척동자도 아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 점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한 의원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우리는 정치를 계속해야 하니 절대로 패배 의식을 갖지 말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임에도 열심히 나가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근데 이 말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찔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얼굴 두껍게도 결국은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주어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우리는 내지 나 자신은 이걸 우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이 그렇죠. 점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겠습니다. 이래놓고 이제 선거 때만 되면 국민 여러분 이러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오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를 두고 지금 여야가 다투고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지 이것도 좀 관심이더라고요. 어제 소신 투표를 했던 4명의 의원들이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되는 것이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표결에는 불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내 소신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그리고 자기가 투표를 안 해도 의결 어차피 정족수가 가결이라서. 되니까 그러니까 투표에는 불참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오늘 한덕수 탄핵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예. 네, 한편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네. 결국 6인 체제로 출발을 하게 됐는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국민의힘이 원하는 거는 탄핵 심판 중단인가요? 탄핵 심판 중단이 되려면 내년 4월까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6명 가운데 1명이라도 임기가 종료가 돼서 5명이 되어버리는 순간에 헌재는 정지 상태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년 4월까지 버티기 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6명으로 하더라도 심리할 수 있고 의결까지 가능하다. 만장일치라고 한다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기대치가 이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1명만 반대한다면. 1명만 반대한다면. 그거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접근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네. 네, 아무튼 시선 집중하겠고요. 4667님이 저 사자성어 생각났습니다. 심중화병. 오, 뭔데요? 어려운 또 사자성어를 갖고 오셨어요. 마음에 화병이 있다는 뜻 아닐까요? 아, 심중화병. 네. 아, 마음속에 화병이 있다. 아까 제가 했던 열받는다고 같은 얘기 같은데 좀 더 고상한 버전으로 저도 바꿔서 심중화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다른 거 하셔야 되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이 예고대로 기자회견을 했고 예고대로 일부 언론사 취재를 막았습니다. 취재를 거부당한 기자들은 강하게 항의했고 변호인단은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든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 이 변호사들이 언론을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기자회견이 있고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죠? 기자회견과 인터뷰조차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뭔 말이냐? 조금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 형식은 개방적이어야 됩니다. 전방위적이고 개방적이어야 됩니다. 반면에 인터뷰는 특정 매체를 골라서 다시 말해서 전체 국민이 아니라 특정 매체와 연결된 특정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표현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 방식은 폐쇄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폐쇄적이라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변호인단이 일부 매체를 탁하고 일부 매체를 막으려 했다면
기자회견이 아니라 인터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점 때문에 언론을 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추가로 이번에는 제가 잘 모르는 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 JB가 모르는 거 뭔가요?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이 아니라 인터뷰 방식을 만약에 선택을 하고자 할 경우 여기에 적극적으로 응할 언론이 얼마나 있을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까딱하다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 측의 일방 주장을 전달하는 스피커라는 욕을 먹을 텐데 어떤 언론이 저요 하면서 손을 들 것인가. 이걸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해오름님이 근데 자폭 회견 아니었나요? 이런 평가를 보내주셨는데 어제 기자회견 내용에서 건질 건 뭐 있나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와 거의 판박이었다. 이게 일반적 평가 아니겠습니까? 뭐 계엄은 통칭이다. 이런 식의 주장 계속 되풀이했잖아요. 네. 뭐 이걸 여기서 자세히 전달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시간 낭비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생략을 하고요. 짧게 사실관계와 관련된 것만 전해드리겠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검토하는 과정에서 야간 통행금지 뺐다고 했습니다. 네. 둘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에 계엄 건의를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첫째, 계엄 포고령이 위헌적이라는 건 절대 다수의 법률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포고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 검토를 했다? 쉽게 말해서 데스킹을 했다? 이 이야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행위를 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저격에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두 번째, 한덕수 총리에게 계엄 건의를 사전 보고했다면 한덕수 총리는 위헌 위법적 계엄을 막지 않고 오히려 적극 동조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이었는지 한덕수 총리는 즉각 부인하고 나섰지만 아무튼 김용현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를 동시에 저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탄핵에 나서는 민주당에게는 주단을 깔아준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한번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래서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지금 논리로 민주당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니라고 하는 것들로 가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 계엄 자체가 위법적이었다라는 것을 한덕수 총리가 스스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 계엄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왼쪽으로 가도 외통수, 오른쪽으로 가도 외통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마진가님이 죄명의 논리화하나요? 자진납세입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황병선님이 그래서 야간금지 빼서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좀 날카롭게 물어주셨고요. 샤시모드님은 나 살고 너 죽자 용쟁 덕투라고 보내주셨네요. 오늘 네. 사자성어 많이 나오네요. 촌철님들의 지식타임 같아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녹취록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와 관련한 명태균 씨의 발언인데요. 7월 20일 거제 조선소로 가는 길에 지인에게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조선소 고문의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 뭐 거기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에서 저번 주에 대통령한테 내가 보고를 했어요. 그 부사장인가 대양 해우조선 보고서를 내가 만들어달라 했지. 만들어주더라고. 강경 진압하라고. 사모님하고 다 보고를 했어. 대통령하고. 보고를 해달라 해서 보고했고. 그다가 보고하고 나서 한덕수 총리가 긴급 소집한 거 아니야. 보고하니까 또 바로 그날 바로 긴급 소집을 하대. 한동훈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다 불러가. 저번 주 목요일인가? 내가 금요일 날인가? 그때 보고를 했지. 아,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 아니구나. 그 전이구나. 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씨가 언급한 요일을 기준으로 다시 재어보니까 명태균 씨가 보고한 시점은 2022년 7월 13일 즈음이고
실제로 7월 14일에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가 열렸고 7월 18일에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의 관계부처 합동 당함문 발표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명태균 씨의 말대로 정부가 움직였다는 것인데 자,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여기에 하나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빼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자, 조금 전에 어떤 녹취록에서 삐 처리가 됐던데 이모 부사장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대우조선해양의 이영호 부사장이라고 하는데요. 이영호 부사장이 보고서를 만들어줬다고 지금 했습니다. 네. 들으셨죠? 네. 누구에게? 맥락상 명태균 씨에게 지금 만들어줬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상식적 의문. 아니 도대체 이영호 부사장은 명태균 씨를 어떻게 알고 또 도대체 명태균 씨의 뭘 보고 보고서를 만들어주냐라는 겁니다. 그 파업사 때 정신없을 텐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표면상으로는 명태균 씨는 일개 민간인에 불과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한테 대우조선해양의 부사장이 보고서를 만들어준다?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명태균 보고 이후만이 아니라 명태균 보고 이전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영호 부사장으로 하여금 명태균 씨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힘, 그 힘의 주체가 누구냐? 그다음에 그 힘은 어떤 경로로 가해진 것이냐? 이게 밝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 과정만 국정농단이 아니라 이전 과정 또한 국정농단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관련해서 JTBC가 어제 그 이영호 전 부사장이랑 뭐 통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게 그때는 누구든 만나는 게 필요했으니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명 씨가 찾아왔던 것 같고 현장을 보고 싶다고 해서 조그마한 차를 태워서 한 바퀴 돌았고 자료를 달라고 해서 한 장 대회용으로 쓰여있던 거 한 장 보내준 게 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로는 해명이 안 돼요. 그죠? 아니 누군지도 모르고 자료를 줬다는 식이잖아요. 일단 당시 그 파업 현장 자체가 상황이 통제가 되고 있었고 거기다가 이름도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이 덜렁 들어가가지고 나 한번 현장 보고 싶습니다 하면 차 타세요 한번 둘러볼게요 해서 태워줍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명태균 씨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른바 주요 인물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영호 부사장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지금 밝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성기용 님이 이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농단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고 네. 5696님 공천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에도 개입했다는 증거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건가요? 보야지님 대통령이 너무 많네요. 임금님께 캔디님 저의 사자성어 아사리판.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국정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된 건지 점점점 그냥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